2016 버전 ITQ 파워포인트 2024년 8월 10일 시험 전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신 후 A4 용지를 설정합니다. 최대와 맞춤 확인 중에 맞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의 다른 이름 저장에 EPC를 누른 후 문서 폴더의 ITQ 폴더를 확인 후 수험 번호 8자리와 빼기 이름을 입력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또는 단축키 F12번을 누르신 후에 파일 이름, 문서와 ITQ를 확인하시고 수험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셔서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고 제목 글상자를 맨 위에 올리신 후에 최대한 크기를 키워줍니다. 도형은 육각형을 선택하신 후 중간 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줍니다. 도형 채우기는 흐린 색, 옅은 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도형은 사다리꼴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윤곽선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맨 뒤에 있는 글상자는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홈 탭을 눌러서 글자체를 굴림에 40포인트 흰색을 설정해 줍니다.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미지 왼쪽에 로고를 불러오겠습니다.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2번을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줍니다. 왼쪽 하단에 이동을 시킨 후 최대한 사이즈가 작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서 배경색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오른쪽의 첫 번호는 삽입에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로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번호로 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표시줄을 체크함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40점입니다. 아까 복사했던 로고를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서 불러오신 후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줍니다.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3분의 1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니다.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도형 채우기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그림 3번을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이 그림 서식으로 가시면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50으로 선택합니다. 효과에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크기를 5로 설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워드아트입니다. 워드아트를 불러오신 후에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주신 후에 변환을
선택하시고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를 선택해 줍니다. 적절하게 크기를 맞춰주시고 이동을 해줍니다.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수정해 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 60점입니다. 글꼴은 도둠과 24포인트,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을 하고 오른쪽에 그림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차 글씨를 입력을 하고 필요없는 글상자는 지우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를 도형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위로 구분 도형을 선택을 해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노란 조절점으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맨 뒤로 이동시켜주고 도형의 채우기에 흐린 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왼쪽 도형도 도형 윤곽선을 없음을 선택합니다. 글상자는 삽입의 텍스트 상자를 불러오셔도 되고 다른 글상자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한 후에 글자 폰트는 도둠 24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도 흰색으로 글씨를 주고 다시 한번 폰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도둠의 24포인트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밑으로 드래그. 다시 2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밑으로 드래그. 이렇게 2번만에 복사를 하시면 좀 더 위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림 4번을 고르시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조절하고 오른쪽에서 조절해서 바탕화면 클릭.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글씨를 수정하겠습니다. B, C, D, 전통문화 체험, 유형 및 무형 문화재 현황,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 하이퍼링크를 적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네 번째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글자 폰트가 글자 색이 파란색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입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글씨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 단락 입력할 경우에는 탭키를 눌러서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또는 메뉴에 있는 글 한 단락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줍니다. 줄 간격을 1.5로 지정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도형 서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텍스트 상자에 보시면 자동 맞춤 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설정을 하신 후에 편집을 해야 합니다. 글자 폰트는 굴림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선택하신 후에 글자 크기를 24를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글자 크기는 20으로 줍니다. 글상자를 복사를 합니다. 한글을 바꾸어 줍니다. 밑에 내용도 바꾸어 줍니다. 오른쪽에 동영상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 작업을 하기 전에 눈금자 작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울과 문자 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금자를 키도록 합니다.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간격을 만들기 위한 곳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눈금자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드래그해서 단락을 모두 선택해서 하시면 한꺼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로 눈금자를 조절해서 글머리 기울과 문자 간의 간격을 만들어 줍니다. 동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랫단에 한글 상자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잘 안 맞춰지죠. 이럴 경우에는 홈탭에 가서 문단으로 이동합니다. 홈탭에 문단으로 단락으로 이동하시는 한글 입력 체계의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을 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보는 예제와 같이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하시고 재생 탭에 가셔서 자동 실행을 선택하시고 반복 재생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네 번째 표 슬라이드 80점입니다.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하는데 글꼴은 굴림 18포인트입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상단의 도형과 좌측의 도형을 그리고 그라데이션 적용을 합니다.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의 강조 5번을 설정합니다. 표 스타일을 만드신 후에 머리끄램과 줄무늬행을 취소하고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를 선택해 줍니다. 왼쪽은 칸이 작고 오른쪽은 칸이 크기 때문에 조절점으로 크기를 맞추어 줍니다. 왼쪽의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좌우 대칭을 선택해서 좌우 대칭을 만들어 주시고 복사를 해줍니다. 크기를 늘려주시고 상단에 있는 도형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기 전에 그라데이션은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상단에 있는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합니다. 또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삼각형도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하단 조절점에서 오른쪽 상단 조절점까지 드래그해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색깔은 밝은 색을 선택해 줍니다.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신 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해줍니다. 화면에 맞도록 도형을 전체 조절을 하시고 도형 크기도 맞춰 줍니다. 왼쪽이 조금 크네요. 왼쪽 도형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폰트를 맞추겠습니다. 모든 도형 선택하신 후 굴림에 18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입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종이치 한지와 전통 매듭. 줄 간격은 1.5를 설정해 줍니다. 왼쪽에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네요. 5번 슬라이드를 4번 위치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5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100점입니다. 차트는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글꼴은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을 설정합니다. 필요 없는 도형은 지우고 입력에 차트로 갑니다.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항목에는 X값을 입력합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입력하고 계열에는 비교 대상을 입력합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필요 없는 계열 3은 삭제합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필요 없는 건 컬럼을 선택하고 오른쪽 키 삭제를 눌러줍니다. 값을 입력합니다. 215, 97, 엔터, 78, 엔터, 36, 엔터, 76이네요. 25 엔터, 17 엔터, 29 엔터, 21 엔터. 데이터 입력란을 닫아주시고 차트를
예제와 함께 예제와 같이 넓혀줍니다.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을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눈금선을 체크를 취소합니다. 글꼴은 도듬 16포인트,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에 검은 선을 선택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글씨를 입력 후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공서 24포인트 굵게를 선택합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은 선을 선택합니다. 글씨가 아니고 그림자 설정은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선택하는데 도형 채우기에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그림 영역은 도형 채우기에 흰색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서식은 계열 차트 변경으로 가셔서 묶은색 무형문화재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대구를 2번 클릭하시고 레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보는 것처럼 데이터 계열로 가셔서 표식에 보시면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제공에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 크기는 10부터 12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형을 추가하겠습니다. 물결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이거는 아니고 이 도형이 아니고 다른 도형입니다. 별 및 현수막에 있는 두 번째를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위에 건 지우시고 도형 스타일은 미세 효과 파랑을 선택합니다. 글꼴은 굴림에 18을 선택하고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차트 값을 실선을 선택하고 데이터도 선택 후 실선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실선을 선택하고 차트의 축 옵션을 최대값을 4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기본 10을 입력해 줍니다.
눈금선을 없애야 하는데 표시 단위는 그대로 두시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선택하시고 3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기호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마지막 값이 0이 아니라 대시로 바뀝니다. 눈금은 주눈금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값과 도형과 축, 서식까지 모두 입력을 끝냈습니다. 슬라이드 6번째 도형 슬라이드 100점입니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뒷 배경이 되는 도형은 흐린색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른쪽에서 4번째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린 것을 도형을 최대한 크게 그려주시고 여기 잘린 부분이 보면 조금 작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방향키로 미세하게 간격 조절을 하시고 회전해서 보시면 좌우 대칭, 상하 대칭으로 화면과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 보시면 색을 흐린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은 그 다음 흐린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육각형을 선택해서 윗상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스마트 아트죠. 입력에 스마트 아트 선택해서 모두 선택해서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면서 원하는 도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계층 구조 목록형 확인을 눌러주시고 모양이 화면과 좀 다를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글씨를 편집을 해주시면 그 편집된 글씨대로 도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워드처럼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시고 더 추가하는 부분은 엔터키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체험, 글씨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설치 목록은 닫아주시고 최대한 글씨는 작게 만들어 주신 후에 위치에 이동시키고 사이즈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 3차원의 경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지연이라는 도형입니다.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톱니 모양의 오른쪽 이 도형은 이렇게 만드신 후에 화면과 모양이 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을 하셔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회전해서 좌우 대칭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또 화면과 모양이 같은 게 있나 이렇게 보시면서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예, 여기 위에 있네요. 세로 상자 목록형. 이것은 화면과 모양이 같죠? 바로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모양은 작게 만들어 주시고 이동을 해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다음 다시 한번 도형을 추가하겠습니다.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를 추가하고 오른쪽 도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에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만드신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이동했을 경우에 컨트롤 Z를 누르셔서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추가하고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화면과 방향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도형 추가를 하셔서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이렇게 배치시키고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눌러줍니다. 다시 보시면 양쪽 모서리가 달렸네요. 여기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것을 이렇게 레그에서 만들어 주시고 밑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화면에 보시면 밑에 있는 도형이 상하로 대칭이 돼야 되죠. 연결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도형 위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생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커서 마우스 포인트를 놓아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윤곽선은 두께는 좀 두꺼운 선으로 3으로 선택을 하시고 화살표는 맨 밑에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번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도형을 추가하겠는데 여기 순서도에 있는 문서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밑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이걸 최대한 크게 그려주시고 윤곽선은 BC에 보시면 파선 두께도 한 2와 4분의 1 정도를 선택해 줍니다. 먼저 채우기로 흐린색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있는 도형을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지연해 보시면 순서도의 순차적 액세스 저장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고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다음은 여기 순서도의 수동 입력 모양을 만드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뒤에서 세 번째네요. 도형을 만들어주고 이 도형을 만드신 후에는 색상을 먼저 입히겠습니다. 제일 흐린 색 이렇게 도형을 먼저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흐린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색상을 선택하셔서
두 번째 색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하신 후 세 번째 색상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진한 색을 띄우면서 글씨가 흰색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스마트 아트도 디자인의 스타일을 삼천 만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홈 탭에 가시면 글자체를 보여주는데 도둠, 이게 스마트 아트는 여기 폰트 입힐 때 잘 안 입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펼침 목록으로 하셔서 글씨를 선택한 후에 이 글씨에다가 폰트를 입력하시고 글자 크기도 여기다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검정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아트는 색상도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 탭에 가서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 위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마찬가지로 도둠 펼치 목록을 하셔서 글씨를 모두 선택하신 후에 18포인트 검정색까지 이렇게 입혀줍니다. 왼이 조금 작네요. 그리고 글씨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글자는 전체 이렇게 선택하시고 도둠에 18포인트 검정색 하고 오른쪽만 흰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뒤집혀 놓았기 때문에 글씨도 거꾸로 나오죠. 글자 텍스트 상자를 넣으시고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도형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셔서 글씨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과 색상과 스마트 아트까지 입력을 하셨고 다음은 그룹을 하신 후에 애니메이션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모두 선택하신 후에 도형 서식에 보시면 그룹을 선택을 해줍니다. 또는 오른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도 여기 그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왼쪽에 먼저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1, 2번 순서인데 1번은 바운드, 2번은 나누기입니다. 근데 효과 옵션에서 세로 안쪽이 아니라 가로 안쪽이죠. 가로 안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적용까지 만들어 봤습니다.